자,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현대자동차 채용 소식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전형이 이번에 이제 두 가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현재 H 익스피리언스는요, 지금 글로벌 전형 그리고 아세안 전형으로 동시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세안 전형 같은 경우에는요, 아세안 국적을 가진 외국인만 이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오늘은 이제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지원이 가능한 글로벌 전형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학력별로 좀 지원 분야가 다른데 학사 기준으로 지원이 가능한 분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글로벌 전형을 이제 두 가지로 또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채용 전환형 인턴과 연구 인턴으로 나뉩니다. 네, 채용 전환형 인턴 같은 경우에는요, 총 13개의 직무에서 학사 예정자를 뽑고 있는데 이 예정자를 뽑는 이유는 채용 전제형이기 때문에 2개월의 인턴 실습이 끝나면 바로 이제 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알고리즘 개발 분야에서 4개의 직무 그리고 자율주행 직무에서 4개의 직무를 뽑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연구 인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금 재학 중이신 분들, 그리고 휴학 중이신 분들, 이미 졸업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총 11개 분야가 있고요. MEA 설계, 수소 저장 시스템 설계와 같이 지금 9개 부문에서 학사 기준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글로벌 전형, 아세안 전형, 그리고 직무가 다양하고 또 학위 기준도 다양하지만 전 분야가 동일하게 또 자소서 항목이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이 자소서 작성법을 참고를 하실 수는 있고요. 다만 이제 학사에 계신 분들이 더 다양하게 경험을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은지, 또 연구 경험이 없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런 기준들을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이 현대자동차 하면 우리나라 대표 자동차 기업이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 이번 현대자동차의 H 익스피리언스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적으면 좋을지 이 부분 한번 짚어보죠. 네, 우선은 좀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전 분야 좀 구분 없이 지금 공통 항목으로 제시가 됐고요. 총 3항목입니다. 그래서 3개이기 때문에 개수는 뭐 이렇게 부담스럽지가 않은데요. 근데 이제 분량이 하나당 1000 분야예요. 그러니까 1000자예요. 최소 500자 이상 그리고 1000자까지 좀 넉넉합니다. 그래서 조금 부담감이 있죠. 우리가 500자, 600자까지는 괜찮은데 하지만 700자, 800자가 넘어가면은 조금 이제 부담감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한 항목당 1000자이기 때문에 좀 많은 분야를 좀 내용을 좀 기술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직무 관련된 경험과 어떤 이런 소스들을 최대한 많이 수집을 하셔서 잘 매칭시켜서 좀 채워 넣으셔야 되는 게 좀 관건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자기소개서 항목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우선 간략하게 짚어볼까요? 네,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핵심 짚고 넘어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자, 밑줄 그으실 준비 되셨나요? 네. 제가 밑줄 긋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번에서는요, 일단 자동차의 비유, 여기 글에 좀 밑줄을 그어주시고요. 자, 요거, 그리고 밑에 줄에 목표라는 부분 있죠? 거기에 밑줄을 그어주세요. 요거는 이제 자기소개, 그리고 입사 후 포부로 메모를 좀 해두시고요. 2번 항목에서는 이제 직무를 선택한 이후에 밑줄을 그어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근거라는 데에다가 밑줄을 그어주세요. 그리고 메모는 직무 지원 동기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원 동기를 작성할 때 회사 지원 동기와 직무 지원 동기를 구분해서 쓰는데요. 여기는 이제 직무 지원 동기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3번은 장점 혹은 직무 역량에 좀 밑줄을 그어주시고요. 요거는 이제 직무 역량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네, 정리하면은 이제 자기소개와 입사 후 포부에 해당되는 거 한 항목, 그리고 지원 동기 하나, 직무 역량 하나 해서 우리가 꼭 보고 싶은 핵심 항목만 본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여기에 좀 기본에 충실하자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내용들을 확인해 보니까 좀 길이가 길다는 것 빼고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던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항목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번 지원자님을 하나의 자동차 브랜드에 비유하여 설명해 주시고 2번 글로벌 인턴십을 통해 얻고 싶은 목표를 서술해 주세요. 500자에서 1000자로 쓰시면 되고요.
일단 자동차의 비유화라고 하면서 브랜드에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또 현대차에 지원을 하니까 현대차를 적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지금 좀 짐작하신 대로요. 저도 그런 부분을 좀 드러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는 자동차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고 이해를 하고 있느냐 이걸 보려고 하는 거고요. 또 여기에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거는 특히 그 자동차에서도 현대차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좀 어필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요. 현대차 브랜드를 조금 집중해서 보시면 훨씬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분 제가 좀 갑자기 질문 드리고 싶은데 자기소개해 주세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네. 느낌이 어떠세요? 약간 뻔한 듯하지만 또 뻔한 답변을 하면 안 되니까 저는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네. 진짜 이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나를 뭐 한 글자로 소개해봐라 이런 거. 다들 비슷비슷한 내용들을 하니까 뭘 해야 될지 고민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도 지금도 자기소개할 뭐 그런 기회가 많이 없지만 네. 자기소개 해주세요라고 하면 좀 당황스럽거든요. 네, 아마 이제 나에 대해서 어떤 면을 보여주면 좋을까, 또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될까 이런 부분이 항상 자기소개에 대한 그런 어려움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도요. 이 자기소개를 비유화라고 합니다. 이런 특징을 갖는 이제 면접 질문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자기를 색깔에 비유해 보세요. 혹은 동물에 비유해 보세요. 사물에 비유해 보세요라는 질문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나를 그냥 소개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고민도 많고 또 그 과장을 하거나 조금 더 잘 보이려고 하는 이런 매력 포인트로 좀 집중을 하기 때문에 좀 솔직한 면을 보고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사물이나 색깔에 지원자의 어떤 특징이 투영된 모습을 통해서 특화점, 좀 차별성을 좀 보려고 하는 그런 메타포 기법을 써서 면접 질문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자동차에 비유해서 자기소개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고요. 요거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일단 현대차 그 자동차 브랜드 그 제품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이 모델 어떤 특정 모델에 관심이 있다면 여기에 스펙과 나의 어떤 특징을 잘 매칭시켜서 연결해서 이게 연상화되게끔 소개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제 구성을 좀 제안을 드려볼게요. 이게 이제 천자이기 때문에 문단을 좀 두 개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자기소개는 500자 좀 남겨두시고요. 그리고 입사 후 포부도 500자 정도로 이제 그 구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500자 안에는 제목이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늘 20자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기소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차 어떤 모델, 특정 모델을 좀 고민을 하신 다음에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 모델의 어떤 스펙과 이제 좀 나의 그런 특화점, 장점이나 어떤 차별성 되는 그런 것들 좀 연결시켜서 소개를 해주시는데 여기에서 특징은 한 가지로 좀 부족해요. 본인의 어떤 장점을 드러낼 때는 최소 3가지 정도 하시면 좋겠는데 여기에서 이제 좀 가치관이라든지 나의 성격의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차별적인 어떤 능력이 있다면 여기 비유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문단에서 이제 입사 후 포부는 내가 이 해당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이 H 익스피리언스에 지원을 했다라는 방식으로 이제 서술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은 굉장히 의미 있는 기간인데 내가 어떤 그 직무의 목표가 있고 그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을 기르기 위한 어떤 그 성장 단계 그리고 여기에서 배웠던 것들을 조금 활용해 볼 수 있는 또 그리고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좀 의미를 부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대차가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4위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글로벌 전형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좀 뭐 많은 제품과 브랜드가 있겠지만은 해외 주력하고 있는 그런 자동차 모델을 좀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그 현대차라는 입지를 굳히게 한 어떤 인지도를 연상할 수 있는 역사적인 모델을 선택하는 것도 괜찮은데 뭐 예를 들어서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기차 세계 시장에 내놓았고 또 매출도 괜찮잖아요. 근데 이제 특징 하나 꼽자면 한 번 충전으로 500km 정도, 500km를 이제 주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특징을 내가 좀 나의 특징과 연결을 할 때 나는 좀 끈기가 있다거나 아니면 하나를 좀 오래 깊이 파는 편이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좀 연구를 할 때에도 단시간 연구, 단기 연구가 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좀 실험이나 연구나 이런 게 과정이 좀 어렵고 한데 500km 주행하는 것처럼 나도 좀 긴 시간, 장시간 좀 그런 직무에 좀 잘 맞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뭐 접근하시는 방법도 괜찮고요. 그리고 특징 중에 뭐 한 20분이면 급속 충전이 된다 이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나의 어떤 몰입도 그리고 이제 집중력 혹은 빠른 이해, 학습을 할 때 내가 좀 단시간에 습득을 한다, 혹은 빠른 일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장점과 연결해서 좀 표현하는 방법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자유로운 방법 선택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이제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아이디어를 좀 제안하는 그런 힌트 차원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이제 채용형 인턴 같은 경우에 그 2개월 실습 후에 바로 이제 정규직으로 근무를 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우리가 썼던 입사 후 목표, 그 입사 후 포부, 그 패턴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전문가로 선정하고 싶은 목표를 좀 제시하시고 어떻게 성장하고 싶고 어떻게 기여하고 싶은지 이 과정이 나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를 좀 서술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그리고 연구 인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입사를 하진 않지만 향후의 입사 계획을 좀 염두에 두고 좀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과정에서 학사 과정에서 내가 배웠던 기초 이론이나 어떤 기술들을 현장에서 바로 적용을 해보고 또 더 나은 미래 기술을 연구하는데 좀 의미 있게 참여하고 싶다라는 방향으로 좀 기술을 하시면 접근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브랜드 무관이라고 했는데 약간 함정인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네, 웬만하면 현대차 브랜드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2번 항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당 직무를 선택한 이유와 지원자님께서 본 분야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서술해 주십시오. 500자에서 1000자로 써야 되고요. 직무 지원 동기를 묻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직무의 역할을 먼저 제시하는 게 우선이겠죠? 네, 맞습니다. 네, 가끔 이렇게 정답을 계속 먼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네, 제가 좀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대본에 친절하게 있네요. 네, 굉장히 성실하십니다. 네. 네, 이 직무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관심을 보여줘야 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류미정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 직무를 먼저 공부를 하신 다음에 이걸 잘 연결해서 녹여주셔야 됩니다. 네, 현대차는 이제 홈페이지 가시면은 확 눈에 띄실 텐데요. What makes you move라는 그런 문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경영 철학이나 기업 문화에서 당신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채용, 일반적인 전형에도 그렇고 H experience에도 좀 녹여내는 그런 항목들을 많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하는 분야에서 어떤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자발적인 동기를 가지고 여기에 임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표현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직무 관련 경험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이제 구성을 먼저 제안을 드릴게요. 천자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 고민되실 텐데요. 첫 번째 파트는 이제 내가 이 지원하는 직무에 이만큼 이러한 이유로 관심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300자 정도 만약에 제목을 포함해서 구성을 하신다면 이 직무 담당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한 것을 700자로 해서 각각 지식 233, 그다음에 기술 233, 태도 233,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셔도 좋고요. 혹은 관심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400자 정도를 할애를 하신다면 나머지 그 준비한 것들에 대해서 600자 정도를 남겨두시고요. 각각 지식, 기술, 태도를 200자씩 구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이 글자 수도 절대적인 어떤 법칙이 아니라 보기 좋은 어떤 형식의 구성법을 제안을 드린 거니까요. 내용에 따라서 좀 알아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의 그 내용에서는요. 이 직무 수행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좀 이해한 것을 좀 얘기를 해주고요. 내가 지원하는 이 직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직무에 나는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내가 관심도, 열정, 그리고 나의 장점, 흥미, 뭐 적성 이런 나의 핏한 그 조직 직무 적합성이라고 하죠. 잡핏에 대한 내용들을 좀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직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나는 얼마나 여기에 잘 맞는가를 좀 그 기술을 해야 되는 첫 번째 문단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직무 담당자로 지원을 했어요. 그 담당자가 되기 위해서 지원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나는 이렇게 좀 성장 계획을 가지고 자기 개발을 해왔다, 준비해왔다 이런 것들을 조금 요약하고 함축하는 형태로 좀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전공 관련된 어떤 이론 수업이나 아니면 스터디, 그 전공 스터디 같은 것들이 과에서 있잖아요. 그런 활동을 하신 분들은 그걸 좀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산업으로 좀 진출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산업에 대해서 얼마나 공부하고 이해를 하고 준비를 해왔는지 그 부분을 이제 좀 어느 정도 적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과 같은 그 부분에서는 관련된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은 자격증을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직무에 따라서 소프트웨어를 좀 활용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거기에서 이제 언어, 빅데이터나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또 언어를 요구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툴, 도구를 사용하는 능력을 요구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내가 준비해오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내가 키워왔다 이런 내용들을 좀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글로벌 전형이기 때문에 이제 외국어 능력을 그러니까 보통 지원 자격 수준이 아니라 조금 더 뛰어나다고 생각한다면 비즈니스 영어 회화가 가능한 그런 공식적인 미팅이 가능한 혹은 영어 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한 수준이라면 조금 언급해 주시는 게 이제 좀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도와 관련해서는 이런 것들은 이제 학교에서 이미 뭐 누구나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그 외에 내가 조금 더 공부하고 싶어서 자기 개발 그런 차원에서 꾸준히 했던 사례 그리고 이제 직무 담당자에게 요구되는 직무별 태도 이런 것들을 좀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직무 관련 경험을 쓰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직무 관련 경험이 없으실 거예요. 많이 없으시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좀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요. 기업에서 좀 요구하는 수준이 그런 똑같은 현장 산업에서 직무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경력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과정, 교육 과정 그리고 뭐 과제나 스터디 활동 등을 통해서 얼마나 기초가 다져졌고 거기에 기여할 수 있는 성장 잠재력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니까요. 학교 내에서 뭐 실험실이 있는 분들은 뭐 실험실 그 활동 내용 그리고 그냥 스터디 활동하셨으면 그 활동 내용 그리고 그냥 수업을 받으셨으면 그 활동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관련된 거를 좀 잘 적어주시면 이거는 좀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쓰실 때 좀 고민되는 게 뭐 제출할 서류가 없습니다라고 이제 고민을 하실 텐데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이제 경력직이 아니기 때문에 서류를 꼭 입증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과장하지 않고 실제로 내가 이런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했다. 이거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관건이 되겠고요. 2번 항목과 이제 이런 3번 항목에 여기에서 이제 차이점은 비슷하긴 하지만 2번에서는 이런 내가 직무 수행 내용, 요구 역량, 자기 그런 자격사항 이런 것들을 조금 요약해서 좀 잘 적어줘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직무 수행 내용, 역량, 그리고 또 뭐 자격사항을 검토하라라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또 자소서에 녹여내야 할까 조금 막막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좀 더 네.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쉽게 설명을 하는 방법이 예시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하나의 직무를 선택해서 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 중에서는 이제 제조 관련 로봇 운영 및 알고리즘 개발이라는 직무로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직무를 보니까요, 수행 직무가 나와 있어요.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우선은 뭐 스마트 제조 로봇 트렌드를 기반으로 어떤 유망 제품이나 서비스를 도출해야 되는 그런 업무를 해야 되고요. 또 물류 로봇 제어 그리고 관제 코드와 뭐 알고리즘 개발 그리고 조립 자동화 관련해서 뭐 로봇 코드와 뭐 알고리즘 개발 이런 것들을 주로 수행해야 되는 직무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더 채용 홈페이지에 가셔서 참고를 하시고요.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물류라든지 그리고 로봇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알고리즘과 관련해서 좀 수업을 들으신 게 있다면 지식 부분에 이걸 조금 잘 녹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술을 하실 때에는 어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좀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활용 수준이 만약에 자격증이 있으면 그거를 뭐 1급, 2급 제시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대부분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 중, 하 이런 수준으로 좀 언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상, 중, 하로 언급을 하실 때에는 내가 이 세상의 이 분야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전공 수업을 같이 듣는 또래 수준에서 내가 그 또래 수준에서 잘한다면 상을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 중간이다 그러면 중이고 그리고 그거보다 못한다 그러면 하인데 웬만하면 이제 기업에서 하 수준을 원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중에서 중상 정도를 원하는데 그런 기술 방법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언어라든지
전공 이론이라든지 이런 툴을 사용해서 과제를 한 게 있다면 이런 것들을 좀 언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원 자격을 좀 이어서 계속 보면요. 여기에서는 이제 전공을 제한을 두고 있는데 기계, 컴퓨터, 전자공학 등 관련 전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수업을 들으면서도 내가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수업이 좀 연결되는 게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식 부분을 좀 끌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베디드 뭐 소프트웨어 그리고 로스 플랫폼 뭐 활용 경험 이랬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과제 수업을 한 경험이 있다. 그러면 케이스 스터디를 한 적이 있다. 그리고 전공 스터디를 통해서 어떤 주제로 뭐 발표를 해보거나 뭐 공부를 해본 적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의 어떤 활용 수준과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조금 간략하게 언급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C 언어, C++, 매틀랩, 뭐 C#, 뭐 파이썬 이런 것들을 조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얼마나 전문적으로 사용할지 이거를 좀 너무 이제 고민하시기보다는 이걸 활용해서 과제를 수행했다. 요 정도만 좀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걸 어필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중상이나 상 정도로 좀 가능한 사람은 그걸 좀 어필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리눅스랑 뭐 C# 계속 이제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어서 관련돼서 내가 다룰 수 있다면 언급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전형이기 때문에 영어 능력을 또 이제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여기에서 비즈니스 영어 회화 가능자 우대하고 있으니까 내가 조금 외국어 능력이 좀 뛰어나다 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좀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언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홈페이지에서는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정보가 이게 다예요. 그래서 참고할 수 있는 정보가 이게 다기 때문에 우리가 또 유추해야 되는 게 또 한 파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직무 관련 태도죠. 여기에서는 어떤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을 요구한다로만 되어 있어서 직무에서 필요한 어떤 태도를 좀 정리를 해본다면 저는 이제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뭔가 이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또 실증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력 그리고 창의력 이런 것들이 조금 언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수행하는 데에서는 꼼꼼한 일 처리, 검증하고 어떤 기준, 어떤 품질 이런 걸 좀 유지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꼼꼼한 성향을 좀 어필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프로젝트 경험 그리고 이런 업무들이 보통 다 팀워크, 팀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통 과제로 팀 과제를 잘 수행했던 경험 이런 것도 좀 언급이 되면 좋겠고 또 신기술을 공부하기 위해서 내가 도전을 하거나 또 의무된 어떤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학습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내가 학습 태도가 좋다, 학습력이 좋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는 어떤 오픈마인드, 유연성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언급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자세히 예시를 드렸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일단 스마트 팩토리, 뭐 물류 로봇 운영과 관련돼서 그리고 알고리즘 관련돼서 왜 관심이 있는지 쓰시고 그다음에 그 역할이 왜 중요한지를 첫 번째 단락에 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담당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가 이런 부분으로 나는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이 직무의 적임자이다 라고 이제 접근하는 방식으로 하신다면 2번은 충실하게 좀 자신 있게 작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역시나 예시만 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지원 분야, 직무 내용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3번 항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인의 장점 혹은 직무 역량을 나타낼 수 있는 주요 사례를 선정하여 해당 경험을 통해 체득한 장점 혹은 직무 역량을 간략하게 서술해 주십시오. 최대 1000자입니다. 장점이나 직무 역량을 나타낼 어떤 소재를 좀 잘 선택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 분야로 지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전공의 사람들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그 사람들 경쟁자 중에서도 나를 잘 어필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3번에서는 정규 수업 외에 좀 전문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내가 이제 노력한 어떤 학습 경험들을 좀 다뤄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전공 이론이나 어떤 수업 그리고 기술들을 좀 적용해서 좋은 과제 성과가 났던 것들을 좀 경험을 선별해서 2개 혹은 3개로 선택해서 쓰시면 아주 좋은 그런 구성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번과 3번은 똑같이 직무 역량을 써야 되지만 아까 얘기를 잠깐 드렸지만 2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식, 기술, 태도 이 부분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 내가 좀 갖춰져 있어서 적임자다. 그러니까 거의 뭐 요약 형식의 함축적인 총 나의 역량을 좀 보여줘야 되는 항목이라고 한다면 이 3번에서는 그런 것 중에서 내가 좋은 성과가 냈던 어떤 대표적인 그런 성과 경험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2개 혹은 3개를 자세하게 그 성과 위주로
좀 써야 된다. 이런 것이 좀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3번 같은 경우에도 천자를 어떻게 하면 구성을 잘할 수 있냐면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경험을 2가지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경험이 많지 않다 하시면 500, 500 이렇게 해서 그 경험을 자세히 쓰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혹은 내가 좀 경험이 많다. 수업 과제에서 좀 칭찬받았던 사례 그리고 관련된 경험 그리고 이제 관련된 어떤 공부를 한 게 좀 내가 있다. 어필할 만한 좋은 어떤 경험들이 있다. 그러면 3개 정도 쓰시고요. 대신에 이제 분량을 좀 줄이셔야 되겠죠. 뭐 333자씩 해서 하면은 1000자 가까이 되니까요. 999자니까 이제 그렇게 꼭 꽉 채운다는 느낌으로 좀 정성껏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좀 관련된 정보를 찾기 위해서 힌트를 좀 드리자면 전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경험. 예를 들면은 이제 그 현대차에서 하고 있는 직무수강 클래스가 있죠. H 모빌리티 클래스 이거 이제 얼마 이렇게 작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수강생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대규모 500명 이상씩 뽑았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수강하신 분들이 여길 지원한다면 또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관련된 산업에 좀 핏해서 내가 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차별화할 수 있는 그 수업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배우지 못했던 그런 수업이니까 그런 경험하신 분들은 조금 어필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취업 과정을 수강하신 분들도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 매취업 과정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 4차 산업혁명에 진출하고자 하는 어떤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거의 무료로 어떤 그런 4차 산업과 관련된 직무 교육을 하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가시면은 무료로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일부 본인 지원금이 있다면은 굉장히 작은 비용으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관련된 어떤 그 회사로 할 때에는 지원을 할 때에는 가점을 주거나 어떤 뭐 채용의 어떤 그 가점, 굉장히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무료이기 때문에 직무 교육 과정이 아직 좀 난 준비가 안 됐다 하신 분들은 참고하셔가지고 이것도 수강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분야로 진출을 하실 거라면.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하자면 모빌리티 클래스나 매취업 과정 등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현대차 사업과 관련해서 미래자동차 기술과 관련해서 좀 수업을 들은 게 있다. 직무 교육을 들은 게 있다. 거기에는 뭐 에너지 자동차 수업도 있을 거고 수소연료 전지, 전기차, 자율주행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직무교육을 받으신 분이 있다면은 이걸 좀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거 외에도 내가 자동차 산업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나름대로 꾸준히 뭐 뉴스든 뭐 매거진이든 이렇게 학습한 게 있다면 그런 것들을 참 어필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 논문을 또 공부하셨다면은 그걸 써도 되고요. 그래서 전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노력했던 사례는 이런 지금 제가 말했던 그 예시들 해당되시는 분들은 좀 잘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무 관련해서 좋은 성과를 낸 경험을 찾으실 때에는 뭐 일단 인턴 경험이 있으시거나 현장 실습 있으시거나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셨거나 일적으로 실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좀 어필을 해주시고요. 이런 내용이 없다라고 한다면 전공과 관련해서 이론과 지식을 내가 좀 활용해서 나갔던 전공대회 혹은 뭐 공모전 대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수상 여부를 떠나서 내가 준비한 거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거든요. 이걸 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캡스톤 과제, 졸업작품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련된 전공 과제나 실험 그런 경험. 그 다음에 학부생 인턴으로 가서 주요 업무는 못 맡으셨겠지만 그래도 연구 보조를 하시면서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어떤 실험 도구들을 접했고 어떤 유의사항들을 내가 습득했고 이런 좋은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경험이 있으시다면 전공 활용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환학생, 유학생, 외국인 응대와 관련해서 글로벌 역량을 가지신 분들도 좀 어필하셔서 직무 디테일에 맞춰서 좀 어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자세하게 직무 디테일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연구 인턴 분야로 한번 예를 좀 들어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연구 인턴 중에서요, 제가 글로벌 산학 파트너십 전략 수립 지원이라는 그 직무로 할게요. 굉장히 이름이 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확인을 하고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자, 수행 직무 그 채용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요, 모빌리티 분야 컨소시엄 얼라이언스 사례 분석, 그다음에 모빌리티 시장 최근 동향 파악, 주요 논문 게재 기관 분석이 주요 그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직무로 지원을 할 때 보면은 자동차와 관련해서 어떤 컨소시엄 그리고 얼라이언스 가입 현황, 자율주행 동향 파악 그리고 미국 대학에서 논문 어떤 대학에서 게재를 했는지 이런 리서치 능력을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그
또 전문가와의 인터뷰하는 내용들도 있고요. 그리고 기획력, 대외 협력과 관련돼서 이런 능력을 보겠다 하는 직무가 바로 이 직무입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내가 좀 논문을 많이 받거나 이런 검색 능력이 있다, 서치 능력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표현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문가 인터뷰가 있기 때문에 영어 인터뷰가 가능한 수준이라면 그런 거 관련해서 좀 어필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기획을 하고 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획서나 제안서나 어떤 이런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 특히나 영어로 보고서를 가지고 좀 제안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그거를 반드시 어필을 해주셔야 되고요. 대외 협력 업무가 또 그 주로 업무거든요. 그래서 다른 기관이나 거래처 혹은 어떤 학교 행사를 하면서 지원을 받았던 어떤 기관의 협력을 요구했다면은 그런 경험을 좀 어필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기소개서 항목들 쭉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면요. 네, 현대차 굉장히 인기가 많은 직무인데 네. 그 분야인데요. 현대차 채용 지원자가 굉장히 많이 몰릴 겁니다. 상시 채용이고 또 분야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잘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또 이 상시 채용제로 바뀌면서 그 직무에서 바로 이제 서류 평가라든지 면접이나 이런 채용 과정이 좀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장 그리고 직무 중심 디테일을 잘 표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영현대나 아니면 현대차 채널 그리고 채용 공고 영상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참조하셔서요. 이 현대차의 사업과 기술 그리고 직무에 대해서 좀 자세히 녹여내시는 게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좋은 소식 있으시길 바랍니다.